대감, 18년 전 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세자 저하마저 독살하려 했던 그 추악한 자백. 방금 이 낡은 마루 밑을 통해 궐 안의 모든 분들이 똑똑히 들으셨으니 말입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탈출극. 그리고 18년 동안 버려져 있던 대제학의 흉가. 그 낡은 마루 밑에 숨겨진 전대미문의 기막힌 음향 함정. 드디어 밝혀지는 피 묻은 밀서의 진실과 늙은 호랑이 좌의정을 무너뜨린 산골처녀 수연의 완벽한 덫. 눈물과 환희로 뒤덮일 이 거대한 복수극의 마지막 이야기. 한지 위의 야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옥놀이개의 사연을 안고 제 발로 좌의정의 저택 안뜰에 걸어 들어갔던 수연.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좌의정과 양아들 박윤겸, 그리고 수십 명의 사병들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붉은 황혼이 저택 안뜰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아래에서 좌의정은 수연을 뱀처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빛을 보아하니 내년이 18년 전 도망친 대제학의 그 핏덩이 힘이 틀림없구나. 내 그날 밤 내 어미의 목을 치고 그 핏덩이도 불태웠어야 했는데 이리 제 발로 죽어주러 오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수연의 치맛자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선 원수를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를 죽이시면 세자 저의 침소에 맹독을 넣은 배우가 대감이라는 증자가 궐 안에 낱낱이 뿌려질 것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저를 죽일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연의 당돌한 협박에 윤겸이 코웃음을 치며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검은 복면을 쓰고 자객 차림을 한 사내가 한 마리 매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로 무언가를 휙 던졌고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지독한 매연을 뿜어내는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자, 자객이다. 대감마님을 호위하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독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 수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수연아, 나다. 꽉 잡아라. 바로 종사관 도진이었습니다. 홀로 좌의정을 찾아간 수연이 걱정되어 뒤를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수연의 허리를 단단히 안고 사병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순식간에 담장을 밟고 솟아올라 저택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호랑이 아가리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순간이었습니다. 포도청의 은밀한 안가로 몸을 피한 수연과 도진. 도진은 수연의 무모함을 나무랐지만 수연의 두 눈은 거스를 수 없는 서늘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방어만 해서는 결코 저 짐승의 이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의 목줄을 쥐려면 놈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 미끼를 던져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수연은 곧장 한양 도성 바닥의 저작거리와 주막을 돌며 은밀하지만 아주 빠르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멸문당한 대제학 영감의 폐가 어딘가에 좌의정의 영모를 낱낱이 고발하는 피 묻은 밀서가 아직 숨겨져 있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나절 만에 도성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게다가 수연은 도진의 도움을 받아 좌의정의 첩실이 머무는 별당 서재에 대제학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조 서찰을 보란 듯이 꽂아두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자신의 턱 밑까지 누군가 다녀갔다는 사실에 좌의정은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사병들을 풀어라. 그 계집이 대제학의 폐가에서 그 밀서를 찾아내기 전에 단숨에 목을 빼고 저택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한다. 좌의정이 덫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각, 수연과 도진은 18년 동안 흉가로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한 대제학의 옛 저택, 즉 수연이 태어났던 그 집의 안뜰에 서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본체 대청마루를 어루만지며 수연은 슬픔을 삼키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어머니께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친어머니께서 목이 약하셔서 하인들을 부를 용도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기도 하셨지만 건축과 음양오행에도 능통하셨답니다. 이 대청마루는 단순한 나무바닥이 아닙니다. 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수연은 마루의 특정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세 번째 기둥 옆 옹이가 박힌 마루, 널빤지 아래에는 커다란 빈 흙 항아리들이 마당 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서역의 건축술과 우리네 판소리 명창들의 독공 장소를 응용한 것이지요. 저 위치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만 해도 마루 밑의 항아리들이 소리를 먹어치우는 대신 밖으로 거대하게 밀어내는 이른바 공명의 공간입니다. 수연은 품에서 낡고 붉은 피가 묻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가짜 밀서를 바로 저 공명통의 중심 자리에 올려둘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좌의정은 반드시 이 가짜 밀서를 확인하기 위해 저 자리에 두 발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서둘러 세자 저하와 금군들을 저택 담장 밖 병풍바위 뒤로 모셔 주십시오. 구름이 달빛을 가린 칠흑 같은 밤, 좌의정과 윤겸은 수십 명의 사병을 이끌고 폐가의 안뜰로 은밀히 스며들었습니다. 썩어가는 문을 지나 본체로 다가선 순간 좌의정의 시선이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고 촛불 옆에는 붉은 피가 묻은 서찰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찰을 지키듯 수연이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수연을 에워쌌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좌의정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이 의도한 대로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옹이가 박힌 세 번째 기둥 옆 공명통의 한가운데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이로구나. 제 아비의 환영을 쫓아 이 무덤 같은 곳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 오다니. 내 발치에 있는 그것이 그토록 찾던 밀서냐? 수연은 고개를 들어 좌의정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밀서가 거래 닿는 날 대감의 목숨도 끝일 것입니다. 좌의정은 파한대소했습니다. 하하하. 이 아무도 없는 도성 외곽의 폐가에서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이제 생을 마감할 처지이니 그래 똑똑히 알아두거라. 18년 전 내 앞을 가로막은 내 아비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나요. 저 어리석은 세자의 향로에 비상을 섞은 것도 바로 나다. 이 나라의 용상은 내 핏줄이 차지할 것이다. 허나 이 진실을 아는 자는 오늘 밤 이 폐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될 터인데 어찌 고래 닿는단 말이냐? 승리를 확신한 좌의정의 입에서 영모의 자백이 낱낱이 쏟아져 나온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폐가라 하셨습니까? 진실이 궐에 닿을 수 없다 하셨습니까? 대감의 그 오만함이 바로 대감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가의 대문 밖 담장 너머에서 횃불 수백 개가
일제히 타오르며 대낮처럼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역당의 무리를 한 놈도 남김없이 포박하라!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왕의 친위대인 수백 명의 금군이 저택 안뜰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의 한가운데 창백하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에 세자 저하가 서 있었습니다. 좌의정은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저하, 야심한 밤에 어인일이십니까? 소인은 도성 내 괴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이 폐가에 들렀나이다. 담장 밖의 세자가 자신과 수연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앉아있던 낡은 대청마루의 나무 판자를 발로 쿵 굴렀습니다. 대감께서 방금 서 계시던 그 자리 아래에는 소리를 모아 밖으로 증폭시키는 기막힌 장치, 큰 항아리들이 묻혀 있습니다. 대감께서 방금 이 마루 위에서 내뱉은 그 추악한 자백은 항아리의 울림을 타고 저택 밖 저하의 귀에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단 말입니다. 제가 세자저하께 아를 필요도 없이 대감께서 친히 자백해 주신 덕에 수고를 덜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좌의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야욕이 무너진 박윤겸은 광기에 휩싸여 칼을 뽑아 들고 수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은빛검이 단숨에 허공을 가르며 윤겸의 칼을 쳐냈고 10년지기 벗에 비뚤어진 욕망은 도진의 발밑에 처참하게 제압되었습니다. 며칠 후 영모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좌의정 일파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전하께서는 18년 만에 대제학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온전히 복권시키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들은 유모는 18년 전 잃어버렸던 그 피 묻은 옥놀이개를 품에 꽉 끌어안고 궐문 밖에서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감 마님, 마침내 우리 아씨가 해내셨습니다. 18년의 피눈물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유모의 뜨거운 눈물이 온 한양 땅을 적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갚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수연. 세자 저하께서는 수연의 총명함을 아껴 궐에 머물며 자신을 도우라 명하셨지만 수연은 맑은 미소로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귀족 아가씨의 비단옷 대신 다시 활동하기 편한 치마를 질끈 묶어맨 산골처녀 수연. 그녀는 권력 대신 억울한 백성들의 사건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조선 최고의 다모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띤 종사관 도진이 든든하게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는 한양거리. 두 사람의 경쾌한 발걸음으로 맑은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18년에 걸친 숨막히는 복수극은 마침내 눈부신 희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와 용기로 거대한 운명에 맞선 천재 여인 수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동안 숨겨진 핏줄과 천재 여인 오부작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숨죽여 들어주신 모든 번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지위의 야담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